예, 첫 번째 인사로는 이노와이러스의 지성환 부문장님을 모시고 5G 랜 기술 동향 및 상용화 등 전망토록 하겠습니다. 지성환 부문께서는 공학박사 받으시고 한 20여 년간 무선 기술, 이노와이러스 및 그 자회사인 그 큐셀 네트워크에서 주로 그 소형셀 부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성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노와이스 지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동통신 분야에서 현재까지 객직기라든지 또 최근에는 4G부터 5G 이런 스몰셀 관련돼서 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5G 랜 기술의 어떤 경향성과 상용화를 위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 세대들의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챌린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보통 설명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EMBB, 그러니까 Enhanced Mobile Broadband라는 것은 기존에 4G까지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로서 5G에 이르면서는 보다 높은 데이터 레이트와 트래픽 양을 지원하도록 요구되어 왔고요. 이렇게 EMBB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파수 밴드, 또 특히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한 주파수가 또 5G 도입돼서 사용되게 되었고, 또 이제 더 심화된 마이모 기술이나 빔포밍 같은 것들이 이런 하이 데이터 레이트와 하이 트래픽 볼륨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함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가 되겠고, 두 번째로 URLLC라는 것은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5G에 새롭게 등장한 그런 리퀘어먼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인간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기계를 위한 통신, 또는 인간과 기계를 통신해서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응답 속도가 빠른 로우 레이턴시의 무선 기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V2X라든지 로봇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새롭게 사용처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울트라 릴라이어블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5G에 새롭게 도입되는 미니슬롯이나 아니면 6G에 도입된 FDD 같은 기술들이 사용돼서 랜 쪽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기타 통신 인프라나 네트워크 장비 안에서의 레이턴시를 줄이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도입돼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MTC라는 것은 매시브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것들은 4G 때부터도 사용되어 왔지만 5G 때는 진짜 모든 장비나 모든 기계들이 연결돼서 사용되는 그런 활용처를 더욱더 높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계들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확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장비들이 랜에 접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대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 디바이스 쪽에서는 저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G와 6G에 가면서 이러이러한 기술적인 챌린지와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세대별로, 그러니까 연차가 지나가면서 2G, 3G, 4G, 5G 이렇게 진화해 왔고, 기술들이 그러면서 데이터 레이트가 세로치 그래프처럼 쭉 상승해서 현재 기가대 속도를 무선 통신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3G 때까지 보시면은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더넷이나
100메가 정도 되는 이더넷이나 아니면은 802.11abg 같은 와이파이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편의성을 무선을 통해서 얻는 그런 정도로 해서 발전되어 왔고, 4G 때에 이르러서 와이파이나 유선 랜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으로써 사용자들은 이제 3G 때는 그 이동통신의 무선 네트워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 좋은 서비스가 되었지만 4G 때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스트리밍을 계속적으로 접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해 왔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4G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되었다면은 5G 때는 기술들이 이미 와이파이를 넘어섰고 어떤 측면에서 실용적인 그 이더넷 커넥션의 영역까지도 그 레이턴시도 비슷해지고 속도도 비슷해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통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기계 간의 통신들 또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리얼타임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XR 기술까지 커버할 수 있게 되므로써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5G 때부터 처음으로 무선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그 높은 데이터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무선 기술이 발달을 하면 되는데, 무선 기술이라는 마이모라든지 빔펌이라든지 아니면 모듈레이션을 세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4G, 5G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발전들은 아주 높은 그 배수의 그런 속 향상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퍼포먼스가 올라갈수록 얻어야 되는 그런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나 개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랜사에 대해서는 특히 그 RF와 물리 계층에 집중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난이도 높은 기술들의 비용을 들이는 것에 의해서는 5나 6G의 리퀘어먼트를 달성할 수는 없고요. 가장 그 대표적인 방법은 주파수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아시겠지만은 그 5G에서 28기가 주파수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한 100메가 정도 사용됐던 주파수가 800메가 이상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파수 그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런 그 많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2G, 3G, 4G에 있던 주파수를 재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28기와 같은 새로운 주파수의 도입이 필수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얻게 되는 어려움은 낮은 주파수가 아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인빌딩에 들어가는 그런 주파수 투과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트렌드에서 보셨지만은 그 모든 곳에 영향되는 머신투머신 통신도 필수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빌딩 커버리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인빌딩 투과가 더 약해지는 그런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셀 기지국들이 그러니까 랜 기술들이 보다 많이 도입돼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트렌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스몰 셀과 같은 그런 작은 규모의 기지국들, 그리고 매크로 스몰 셀 사이의 중간 규모 기지국들, 또 분산 규모 RF가 분리되는 그런 타입의 기지국들이 사용되게 됨으로써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가 보편화가 되는 게 이제 5G, 6G의 트렌드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 그 셀의 개수를 늘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셀이 커버하는 사용자 수를 줄여서 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그런 사용자 경험, 높은 데이터 레이트, 쾌적한 그런 환경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레이턴시를 여기다 더해 보게 되면은 5G가 오면서 이제 그 가로축과 같이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간 경향이 있고, 세로축과 같이 그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경향이 두 가지가 같이 도입이 되게 됨으로써 회사 경영에서 5G가 이제 새롭게 도입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XR이나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같은 분야에서도 5G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그 라이브로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좀 더 그 현장감 있는 비디오 컨퍼런싱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머신 투 머신에 대해서도 5G에서 그 속도와 그 레이턴시가 그 인접하는 그 중간 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5G가 로우 레이턴시가 도입됨에 따라서 또 하이 데이터 레이트가 도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그 응용 분야와 그 마켓을 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터 측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좀 구분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레이턴시가 랜과 유저 이퀴먼트 사이에 있는 에어 레이턴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랜은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코어 네트워크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코어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엔드-투-엔드 모바일 레이턴시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고, 만약에 유저 이퀴먼트가 이 랜과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엔드-투-엔드 인터넷 레이턴시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랜 측면에서는 이제 5G에서 커버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미니 슬러시라든지 그 FTD, XTD 같은 것들이 도입됨으로써 에어 인터 레이턴시를 뭐 1mm 이하로 줄어든다, 뭐 보다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 랜 사이드나 코어 사이드에 대해서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 그 사용자가 느끼는 레이턴시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어 네트워크 사이과 랜 기술에 대해서도 보다 이제 구조적으로 또 발달된 기술들이 사용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엔드-투-엔드 측면에서는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다 사용자에 가깝게 처리를 하는 그 MEC, 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보다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이제 레이턴시 측면에서 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터넷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그런 그 프라이빗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코어 네트워크와 MSC가 그 랜과 가깝게 존재하면서 구조적으로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랜 기술 측면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랜이란 것은 코어 네트워크와 유저 이퀴먼트 사이에 그 RF를 포함한 연결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고전적인 중간에 보시는 그런 백홀을 통해서 랜과 코어 네트워크 연결되는 그런 전통적인 그 구조에서 우측에 보이는 것 같이 그 C랜이라고 부르는 구조로 발전이 되어 있고 4G 때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C랜이라는 것은 센트럴라이즈드 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베이스 랜이라고 부르기를 하는 기술인데, 기존의 그 백홀로 구분되는 것과 다르게 RF 부분들을 RRH를 그 베이스밴드 유닛과 BBU와 분리를 해서 프론트홀 연결하는 것이 그 C랜의 주된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BBU들이 하나의 그런 사이트가 유저 사이트가 아니고 중앙적으로 모여가지고 구성할 수 있고 파이버 기술을 사용해서 RRH 연결되기 때문에 이 BBU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구조를 이제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를 함으로써 그 리소스 풀링이나 스케일링의 이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5G에 처음 도입된 기술은 아니지만은 보다 이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하고 비용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4G 때부터 도입된 기술이 이런 C랜이 되겠고요. 5G에 들어오면서 3GPP에서 5G C랜 구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CU, DU, RU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 구분이 이제 컨셉이 도입이 됐고요. 우측 위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BB와 RRH로 나눠지는 그런 기존 C랜 구조에서 CU, DU, RU로 구분하는 이런 3단 구분으로 바뀌고 CU와 DU 사이에 미드홀 연결되고 DU, RU 사이에 프론트홀 연결되고 기존에 이제 RRH에서 RF와 해당하는 부분들이 분리됐던 것을 일부 물리계층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스플리팅도 좀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세분화된 구현을 위해서 일단 규격에서는 그 펑셔널 스플리트라고 하는 8가지 옵션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옵션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구현하거나 이제 도입하는 쪽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옵션 1이 좀 더 가장 상위, 그 RRC와 데이터만 분리해서 CU로 가져가는 이런 분이 옵션 1이 되겠고, 옵션 8, 옵션 8이 그 RF만 분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CLN의 RRH와 유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밑에서 나누게 되게 되면은 옵션이 높아질수록 RF에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트가 올라가서 그 프론트홀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 대신에 피지컬 레이어와 그 레이어 2가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이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구현이 편해지는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보통 옵션 7, 그 올해에서 많이 사용 옵션 7하고 옵션 2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적당히 피지컬 레이어가 나눠지게 됨으로써 프론트홀의 데이터 레이트가 좀 낮아지고, 옵션 2가 그 나눠짐으로써 그 DU의 그 L2의 아래에서 해당되는 기능들이 적당히 그 센트럴라이즈 유닛으로 어그레이션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CLN 컨셉 그리고 스플리팅 컨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상용적으로는 이게 그 특정 벤더가 특정 옵션이나 특정 컨셉을 사용해서 장비를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분리만 되는 기술적인 구분만 일어나게 되는데, 산업적으로는 오픈랜이라는 그런 게 가장 최근의 하드가 되고 있고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랜이라는 것은 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리하고 모듈화시키고 그것들을 그 산업 표준으로 정의를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각각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서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벤더의 제품들을 모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오픈니스를 강화하는 게 오픈랜의 컨셉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이런 유연한 그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공급자 측면에서도 비용이 절감되고 솔루션이 다양화되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픈랜 컨셉에서 가장 그 선두주에 나서고 있는 게 오픈랜 얼라이언스가 제시한 오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오랜 아키텍처에서는 그 기지국 랜 기술에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토콜 스택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스택도 이제 CU, DU, RU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랜 컨트롤을 하기에는 RIC도 리얼타임, 난 리얼타임과 오케스트레이션까지 포함하는 이런 종합적인 그 구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구조에 맞게 된 제품들끼리 서로 상호 그 호환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함으로써, 그리고 서로 간의 인터오퍼레이비리티 테스트를 해서 보장을 그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게 되어 그 사용자가 골랐을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그 메이저 벤더 중심의 랜 솔루션과는 조금 다른 컨셉의 그런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그 현재까지 이제 발전을 해왔고 이제 몇몇 주요 그 메이저 오퍼레이터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이제 그 오픈랜까지 해서 랜 쪽의 트렌드를 좀 봐왔고, 이제 스몰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앞에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게 되겠는데, 스몰셀이라는 것은 현재 컨셉은 그 기존의 매크로셀보다 작은 셀들은 여러 타입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스몰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처음 스몰셀이 도입됐을 때 3G 때 도입되었는데, 이때는 일단 집에서 전화가 안 터진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홈 커버리지용으로 해서 펨토셀이라는 의미로 아주 작은 규모의 셀이라는 용어를 사용되어 왔습니다. 4G 때는 이게 그 인도어 커버리가 더 중요하게 되니까 그 셀들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중계기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가정 또는 엔터프라이즈 사무실 같은 곳에 또 산이나 이런 그 루럴 에리어에 스몰셀을 도입함에 됨으로써 그 사용자가 비용을 줄이면서 커버리지를 공격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스몰셀이나 레지던셜 스몰셀, 엔터프라이즈 아웃도어 세 종류 대표적인 타입의 스몰셀들이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주요 그 목적은 그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하고 덴시피케이션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G 때도 사용자 경험을 증가시키는 측면에 사용된 측면이 있지만은 5G 때는 발달된 그 랜 기술과 그런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퍼포먼스도 상당히 중요한 그 스몰셀의 도입 요인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인빌딩이나 이런 핫스팟 커버리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큰 그러니까 스몰셀이지만은 조금 더 많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기존의 올인원 타입의 그 원박스 타입의 와이파이 API 같은 스몰셀과 더불어서 오픈랜을 도입하는 C랜 타입의 분산형 타입의 좀 더 중대 규모의 스몰셀이 도입되는 추세가 생기게 되었고, 이것들이 그 로컬 5G나 그런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스몰셀들이 활용됨으로써 그런 그 비용도 효율적이고 조금 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좀 다루기 편하고, 그다음에 그 큰 벤더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작은 벤더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스몰셀과 오픈랜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랜 솔루션의 보편화가 이제 스몰셀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니까는 기존의 그 스몰셀 유스케이스와 더불어 새로운 유스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기존의 커버리지 홀이나 사용자들을 그 다른 사업자한테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에서 매크로를 오퍼레이팅하고 또 사용자의 경험을 높이고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스몰셀의 용도가 확장이 되어 왔고, 이것들은 이제 전국망을 지원하기 위한 그 미동통신 사업자 입장에서의 얘기고, 그다음에 그 로컬이나 프라이빗 네트워크 입장에서도 스몰셀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프라이빗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면서 그 보안이 유지된 네트워크에 도입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수를 줄이고 이렇게 조정해서 하이 퍼포먼스 로우 레이턴시들을 직접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돼서 스마트 팩토리나 같은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어 왔고요. 이와 같은 그런 그 스몰셀 유스케이스 확장을 대비해서 이런 그런 그 개발이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노와이스에서도 스몰셀을 이런 그런 수요에 맞춰가지고 4G 때부터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특히 해외에는 Q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해와서 저희가 Q셀 스몰셀이라 보통 부르고 있고요. 4G 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레지던셜 소호 타입의 스몰셀들이 주로 사용되는 그런 스몰셀이었어요, 4G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종종 이제 아웃도어 같이 그 매크로를 커버하기엔 좀 비용이 높은데 사용자가 많지 않거나 속도가 그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곳에도 스몰셀이 약간 도입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왔었고요. 5G 시대에는 보다 이제 높은 성능의 스몰셀과 또 다양한 타입의 스몰셀이 요구됨에 따라서 그 제품적인 측면에서도 그 인터프라이즈를 커버하는 sub-14GHz하고 밀리미터 웨이브 타입의 올인원 스몰셀과 함께 그 오랜 구조를 채용한 그 C랜 타입의 스몰셀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같은 그 중소기업의 밴드에서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스몰셀 분야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서브6 스몰셀과 밀리미터 웨이브 스몰셀을 제품 상용화를 해서 현재 그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스몰셀 전용의 칩셋과 그런 효율적인 그 인베드 프로세서, 그다음에 RF 솔루션을 도입해서 컴팩트하게 그 원박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저희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노와이스는 2000년도에 설립된 그런 회사로서 현재 한 40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고 국내하고 해외 비중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큐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로 스몰셀 개발에 그 중심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예, 기존에 있던 그런 그 모바일 최적화나 그 테스트 메저먼트 분야 그리고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와 함께 스몰셀을 사용한 랜 솔루션 분야도 주요 사업 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G 때 저희가 이제 좀
생존을 성공했다고 하면은 5G 때는 앞에 설명드린 트렌드와 스몰셀 수요가 확장돼서 그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열심히 그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성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노알에서 지수환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5G 무선 기술 전반적인 동향과 스몰셀 동향, 그 사업화 동향까지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